나이 많은 여성이 연애 중이라고 말할 때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62세의 데이트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 나는 그런 일로 인해 이혼할 수도 있다. 나의 아침을 더 좋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지난 3년간 익숙해진 고요함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마다 저는 깨어났을 때 늘 우울하고 외로웠습니다. 눈을 뜨자 내 앞에 창문이 나타났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온다. 이제 시간이야. 그가 애정 어린 목소리로 말하며 나를 깨웠다. 만약 그때와 같다면 내 남편은 내일 아침에 깨어날 거야. 하지만 그 순간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알람 시계뿐이었습니다. 1인칭. 소리이기는 하지만 이게 내 일이잖아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남편의 상관들은 이 회의를 통해 나에게 새로운 봄이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야기는 어떻게 끝날까?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가입하시고 설치 알림을 좋아요해주세요. 받아주세요. 기회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멋진 순간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약속해요. 저는 62살이에요. 이화영. 평화로운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시간 속에 살다. 처음에는 적응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는 지루한 일상이 제 사생활이었습니다. 내가 커튼을 열었을 때 창밖으로 아파트 건물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한 노인과 그의 손자는 유치원에 조깅하러 갑니다. 우리가 함께 있어도 가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오늘이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이라는 걸 알면 가슴이 아프네요. 주방에 가서 요리하세요. 당시 제가 만들고 있던 것은 사람의 목뿐이었습니다. 작은 냄비에 쌀 반 컵을 씻으세요. 2년 전 남편이 살아계실 때 넣었어요. 단지 한 그릇일 뿐인데도 밥솥에 딱딱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다. 나는 테이블에 앉으면 평화를 느낀다. 나는 혼자 식사를 하면서 TV를 켰다. 저는 뉴스에 대한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호스트의 목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내 마음은 아직도 비어 있어요. 오늘은 서울의 날씨가 참 좋네요. 그것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늘 날씨 예보를 듣고 창밖을 내다보던 중 그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그날 남편과 함께 있었다면 산책을 할까 생각도 했을 겁니다. 제가 그 문제를 제기했지만 당시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침을 먹을 때는 그런 순간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설거지와 청소를 하던 중 갑자기 시계를 봤습니다. 이 일은 매일 같은 시간, 오전 9시에 일어납니다. 저는 제가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요리하고, 청소하고, 점심을 먹고, TV를 봅니다. 저녁 식사 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 삶은 그 반복적인 일상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나는 컴퓨터를 확인한다. 당신의 아들이나 딸이 당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보셨나요? 하고 싶은데 화면에 메시지만 나와요. 제가 바빴기 때문에 모두들 집에 가서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먼저 전화하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손가락으로 전화번호를 가리키고 있어요. 위에서는 망설였지만 재빨리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항상 당신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보통 오후에 연락할 수 없습니다. 현관에 있는 화분에 물을 붓고 초인종을 엉뚱하게 누르는 동안 남편 생각이 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남편도 좋아하거든요. 여보, 내 코가 슬퍼요. 꽃이 참 아름답게 피어나네요. 심으신 제라늄은 아직도 잘 자라고 있어요.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은 별로 의미가 없었다. 나는 다시 혼자 테이블에 앉았다.
TV를 켜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서 연극을 보려고 TV를 켰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테이블 건너편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나는 남편이 앉았던 의자를 바라보았다. 3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남편이 소유하고 있어요. 나는 담요를 덮고 방구석에 누웠다. 모든 것이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제 남편은 종종 숨을 쉬어요. 그 당시 내 침실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가끔은 깜짝 놀라 깨어나서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에 시달리는 삶. 그 후로 그것은 익숙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저는 보통 일어나서 밥을 짓고 다시 잠자리에 듭니다. 그렇게 인생이 흘러갔는데 어느 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느 봄날 창문을 열자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커튼을 통해 바람이 내 얼굴에 불어왔다. 그것은 나에게 밀려왔고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행복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내 심장은 쿵쾅거렸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날씨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이런 날에 해변에 가는 건 참 좋은 일이죠. 나는 쇼핑몰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나는 갑자기 바다를 보았다. 예상치 못한 느낌을 갖고 싶어요. 이런 파도가 있는 곳에는 바다가 마지막 장소가 아니다. 당신은 언제 해변에 가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그게 내가 남편과 함께한 마지막 시간이었을 거야. 아니면 그게 내 기억 속에 하나하나씩 잠들어 있던 마지막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현관으로 나가서 심호흡을 하세요. 나는 낯선 곳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을 들이마셨다. 마법은 당신을 멀리 가고 싶게 만듭니다. 아마도 집에 온 지 꽤 오랜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정말 매혹적이네요.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가슴이 쿵쾅거렸다. 또한 매우 간지럽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사진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나는 그것을 퍼뜨려 남편과 함께 보러 갔었습니다. 내가 찍은 사진 더미. 그 중에서도 한 장이 돋보입니다. 푸른 바다 뒤에 밝은 미소. 남편과 저. 이 일은 제 남편이 태어난 통영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다가 바로 앞에 있어서 남편은 항상 거기서 잔다. 나는 특별한 눈으로 바다를 바라본다. 제가 처음 그 사진을 봤을 때 그 바다가 떠올랐습니다. 갈매기의 짠내 나는 푸른 소리. 나는 바닷바람과 그 밖의 모든 것을 그리워한다. 마치 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집에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잠시 혼자 있어야 할까? 나는 이전에 이렇게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저는 이전에 여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있는 경우와 남편이 없는 경우. 저는 지금 아이들과 함께 있어요. 이번에는 혼자 가고 싶어요. 어쩌면 그것은 자신을 찾는 여정일지도 모른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들었지만 남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변에서 결정을 내린 후 나는 그가 뛰어다니는 것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간단한 세면용품과 개인 의류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여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운반대에 챙겨갔습니다. 무엇을 챙겨야 할까? 혼란스러웠지만 설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긴장도 됩니다. 휴대폰으로 버스 시간표를 확인하세요. 오늘 아침 통영행 버스표를 예매했습니다. 10시.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티켓을 샀다. 예약하고 나서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요. 지금은 더 밝아졌어요. 통영까지 가는데 약 4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점심시간쯤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은 있지만 저는 아이들이 문자 메시지만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빼버렸습니다. 며칠 후에 아빠의 고향이 집을 방문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일찍 일어나세요. 오랜만에 캐주얼한 옷을 입고 화장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드레스를 구매했어요.
그것을 착용했을 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버스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역까지 가는 방법. 이는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밖에 나가면 에너지가 더 많아져요. 마침내 그 장치가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각각 특정 목적지를 가진 여러 관광객 그룹으로 나뉩니다. 나는 또한 나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의 여행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버스에 탔을 때 모든 사람을 위한 좌석이 있었습니다. 나는 앉아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것을 보고 가슴에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접을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그의 고향, 그가 자란 해변에서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통영에 도착한 첫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변으로 바로 오후에 햇살이 바다 위로 비칩니다. 반짝이는 모래사장을 따라 걷는 것은 즐겁습니다. 오랜만에 바다의 느낌을 느낀다. 남편은 제 어린 시절을 기억해 주는데 그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는 내가 보낸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작은 어촌 마을 시장에 갔습니다. 나는 신선한 생선을 가져다가 가져왔습니다. 해산물 및 기타 식품.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시장을 즐겨보세요. 문을 열자마자 구석에 숨겨진 오래된 식당이 나왔습니다. 나는 그 기계의 냄새에 흥분했다. 혼자 오셨나요? 저기 있는 레스토랑이 앉기 좋은 곳일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나를 자리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세요. 나는 거기 앉아서 메뉴를 보았다. 나는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갑자기 누군가의 눈이 내 관심을 사로잡는 것을 느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마치 운명처럼 누군가를 만났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눈이 익숙해 보인다. 화영? 그는 누구라고 불리나요? 남편이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을 때 정호의 아내인 남편의 대학 시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재범이는 내가 어렸을 때 선배였다. 항상 자신감을 가지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모습이 중요해지죠. 그 매력. 턱선이 확실히 균형 잡혔고 머리카락이 은색으로 변하는 게 보이네요. 나는 잠시 잘못된 말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매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를 남편의 고향에서 만났습니다. 재범 씨, 당신이 우리가 만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한 게 맞았어요. 왜 나는 여기에 오는 것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부끄러운 걸까? 그냥 웃으세요. 저는 이 요리를 가족 모임에서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벤에 가본 적이 있지만 외딴 지역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작다는 걸 몰랐어요. 운명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나타났다. 저는 재범 씨가 그 자리에 제 맞은편에 계셨던 걸 기억합니다. 나는 바로 여기에 앉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건축 작업을 통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저는 1년 내내 여러 번 이곳에 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식당에서 제공한 간장찌개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는 밥을 먹으러 간다고 말하며 미소 지었다. 고등어를 더 많이 보고 싶어요. 가슴이 아프네요. 남편과 바다를 바라보며 그가 그리웠지만 지금 또 그리워요. 다른 사람과 함께 앉아서 남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간장찌개만 먹어도 위로가 돼요. 우리는 조용한 곳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움으로 시작했어요. 우리는 옛 추억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점차 대화가 진전되었습니다. 이것이 학생으로서 재범의 본성이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몰랐던 남편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는 그 당시의 생생한 장면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친절한 사람이고 친구들을 배려합니다. 저는 어려운 시기에 그에게서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관절은 마치 오래된 사진 앨범의 페이지를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당연한 거죠. 식사를 마치고 나니 갑자기 오랜 친구처럼 해변을 따라 산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안하게 걷고 많이 이야기하세요. 최근에 저는 재범이에게 건축사무소를 설립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지방에서 작은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특히 오래된 건물의 재생과 같은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불어서 하는 리모델링 작업을 좋아합니다. 나는 그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내가 웃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황금빛 바다 위로 넓게 펼쳐진 일몰이 서서히 시작됩니다. 저는 그 아름다운 장면이 나타나기 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는 자연을 존중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내일도 여기 오실 거예요? 괜찮으시다면 통영에 아지트가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방문할 만한 곳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연한 만남은 나를 약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죠. 나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여행하면 그 지역에 대한 느낌을 더 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똑같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마음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매우 행복해요. 이런 기분을 느낀 지 오래됐어요. 방에 들어가 거울을 보는 순간 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달라 보인다. 당신이 환한 표정으로 웃는 모습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나는 창밖을 내다보니 낯선 얼굴을 보았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 우리가 그를 여기서 만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우연히 만났나요? 오랜만에 그날 밤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재범 씨를 찾아갔다. 통영에는 숨겨진 명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변을 산책하던 중 만났습니다. 우리가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거기에 있었고 나는 따뜻한 미소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환영으로 어제의 어색함은 사라졌습니다. 움직일 곳이 없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셔요. 술을 마시면서 오늘 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재범 씨의 목소리는 이 도시를 대표합니다. 사랑이 가득하다. 때로는 자발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그 이야기를 들었다. 카페를 나와서 통영의 골목길을 따라 걸었다. 재범은 멈췄다. 그는 주변 건물을 가리키는 눈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나에게 전달했습니다. 마치 죽은 번개의 질감과 같습니다. 그는 지붕 기와의 곡선과 같은 것에서 특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벽을 보세요. 이 벽은 시간이 지나면서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협력을 통해 어떤 자연이 창조되는가? 재범 씨는 인간이 만든 어떤 물건도 모방할 수 없습니다. 일반 골목은 말과 다릅니다. 그는 내 눈을 통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열정, 세상의 부, 그리고 맛있는 음식은 정말 매력적이다. 동경의 중심지로 향하면서 나는 그것을 느꼈다. 재범 씨는 현재 다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 커피숍의 구조 변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거의 한 달 동안 작업했습니다. 나는 그 집이 늙은 어부의 소유라고 말했잖아. 커피숍 리노베이션 및 전환. 비록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참신한 일이기도 하다. 현대성을 유지하면서도 생동감을 더해줍니다. 그것을 직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려는 곳은 공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카페에서는 바다가 보입니다. 언덕 위에 오래된 나뭇집이 보입니다. 건물. 저는 재범이의 소개로 작업장으로 왔습니다.
표면에는 다양한 그림과 스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고 미니어처를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청사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미술에서처럼 손가락 끝을 이용해 선을 그립니다. 그는 진정한 전문가처럼 보입니다. 후속 조치를 취하고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그 모습이 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여기, 마치 바다를 껴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나는 더 큰 창문과 더 높은 천장을 원해요. 나는 기준을 높여서 공사 중인 카페로 곧장 향했다. 그 자리가 반만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 선생님의 설명은 더욱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전하고 싶었던 아름다움, 바다와 나무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어요. 시원함의 완벽한 조합. 점심 식사는 근처에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도란도란 이야기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범이가 끊임없이 웃는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오랜 친구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마치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요. 사람들은 식사를 하면서 과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는 재범 씨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외로움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혼자 살았고 어린 나이에 아내를 병으로 잃었습니다. 당신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아팠다. 당신은 혼자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나는 현재 세상에 갇히기 쉽기 때문에 저는 항상 새로운 장소를 찾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그를 만나서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도 남편을 잃은 후로 세상이 점점 좁아지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슬픔을 극복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세요. 오후에는 소통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의 안내로 아름다운 통영을 탐험했습니다. 해안도로. 내가 운전을 하자 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바닷바람이 매우 좋습니다. 재범 씨,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운전하는 동안 아름다운 풍경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보면 멈춰서서 길을 안내해 주세요. 일몰이 바다를 밝게 한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지켜보았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어색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편안함을 느낀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재범 씨는 내일 할인 구역으로 돌아올 때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를 만나고 싶다. 뜻밖의 고개를 끄덕이다. 그와 함께 있던 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쁨과 새로운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자리가 꽉 찼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격차를 느낀다. 어떤 관계는 당신에게 완전함을 느끼게 하나요? 이건 가치 있는 것인가요? 우연히 만난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만남이 될지 전혀 몰랐어요. 마지막 날 재범 씨가 저에게 작은 공예품을 선물로 주셨고 저는 그것을 통영해수욕장에 기부했을 때 제가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래의 아름다운 통영에 대한 스케치와 짧은 추억을 소개합니다. 가방에는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스케치를 다시 보면 마음이 아프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네요. 그리고 곧 서울에 갈 예정이에요. 만날 수 있을까요? 재범이 헤어지기 전 물었다. 나는 돌아다니면서 씨앗의 말을 떠올렸고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루어진 약속. 비슷하긴 한데 아직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네요. 모르겠지만 분명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예요. 마치 버스가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서울의 조용한 도시 풍경. 나는 그것을 알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통영에 있었습니다. 마치 바닷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에도 재범 씨와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진지한 웃음과 따뜻한 눈을 기억한다. 마침내 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익숙한 무언에. 과거에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그 독특함을 받아들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재범이와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을 가져왔지만 내 마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방구석에는 이상한 것이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이는 토론입니다. 짐을 풀고 집안을 둘러보니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공간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환경 속에서 변화했습니다. 동면에서 깨어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느꼈다. 통영에서 찍은 사진을 하나하나 보여드리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시작했어요. 재범 씨는 카페 건설 현장이나 바닷가에서 자주 사진이 찍히는 걸 보았습니다. 설명, 따뜻했고 그의 눈빛과 그가 사진마다 나를 바라보는 방식은 나의 각 사진을 볼 때마다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남편이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생각지도 못했고 나도 느낄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우리의 밤. 저는 항상 준비할 때 재범이를 생각해요. 우리가 함께 먹은 통영 해산물과 그가 소개한 향토 요리를 요리해 먹었습니다. 나는 혼자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그를 떠올렸다. 우리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해요. 전화가 울리자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재범 씨가 보냈습니다. 집에 도착하셨나요? 통영의 해변. 당신과 함께한 그 짧은 시간이 그리울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고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내가 어렸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 정말 기대되네요. 나는 잠시 주저했다. 나는 정중하게 안전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메시지에 답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휴대폰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걸 할 수 없어요. 나 자신을 그런 모습으로 보는 건 이상한 기분이 든다. 하지만 기분은 좋아요. 이 대화는 오랫동안 이런 느낌과 감정을 공유하지 못했던 나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보통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남편이 하던 대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것을 보자 갑자기 후회가 밀려왔다. 그 말은 들었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그녀의 남편이었다면 행복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아직도 화영이에게 그의 행복이 너의 행복이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자기야, 무슨 문제가 있나요? 나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다시 조용히 미소 지었다. 보냈는데 답장이 없네요. 그러나 어떻게든 내 마음 속에서 찾을 수 없는 고요함. 저는 남편이 제 감정을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여기에 왔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 일상생활을 시작한 것 같아요. 다시 좋아요. 시작은 되었지만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행복해요. 저는 재범이에게 와서 매일 모든 것을 시작했어요. 환영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서울. 그것은 단지 인사일 뿐이지만 좋은 하루를 만드는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그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을 받았을 때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그 이름이 화면에 나타나자 그는 살짝 미소 지었다. 나 자신을 그런 모습으로 보는 건 이상한 기분이 든다. 하지만 이는 더 생동감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재범 씨, 어느 날 오후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말에 서울에 오신다고 들었어요. 이틀 후에 긴급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물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시간이 있으면 나를 찾아와요. 나는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주말은 나에게 고통스러웠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같이 식사할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보내드렸고 남은 시간 동안 다시 뵙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설렘. 오랜만에 헤어스타일을 바꾸었어요. 옷장을 전부 뒤져본 후 입을 만한 옷을 찾았습니다. 나는 첫 데이트를 가는 것처럼 결정을 내린다. 나는 소녀처럼 설레었지만 이상했다. 그 후로 재범이에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주말이 곧 올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의 메시지는 갑자기 끊겼다. 처음엔 바쁘신 줄 알고 고민도 했지만 벌써 이틀이 지났습니다. 한동안 소식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이번 주말 계획이 여전히 유효한지 재범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일정에 변화가 있나요? 나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무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꺼져 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나요? 제가 너무 적극적이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큰 책임인지 궁금하네요.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통영에서의 마지막 날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가 헤어질 때 그의 슬픈 눈을 봤어요. 저는 그것을 보았지만 왜 우리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어.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아마도 그냥 그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내 마음의 한 부분은 무너져 내렸지만 여전히 희망을 느꼈습니다. 싱글로 사는 게 정말 그렇게 힘든가요? 남편이 누군가를 만난 이후로 처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끝날까요? 나는 월요일에 일을 하고 싶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연락을 완전히 끊는 대신 불안감이 커지고 그럴 경우 나를 피하려고만 합니다. 정중하게 거절하시리라 믿습니다. 재범 씨가 그런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시 시도해보세요. 노력해봤어. 재범아.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 당신은 참석하셨나요? 걱정이 되어서 연락드립니다. 기분이 좋으면 메시지를 보낸 후 답장해주세요. 창밖으로. 내가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문에 떨어지는 빗소리. 듣는 동안 나는 복잡한 생각을 논리적인 방식으로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통영에서의 짧은 기억으로 끝났을 것 같다.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듣기는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왜 약속을 갑자기 포기했을까? 주말이 지나면 집에 혼자 있게 될 거예요. 나는 비 속에 앉아서 참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사진을 봤을 때 잠겨서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는 먹었지만 그가 걱정되었다. 내 마음은 나갈 수 없어. 준비하는 동안 라디오를 듣다가 우연히 통영에서 함께 들었던 노래가 들렸습니다. 슬픈 날이었어요. 눈물이 나고 날씨는 점점 더 더워졌어요. 이렇게 끝날까? 나는 소식 없이 또 일주일을 울고 싶다. 마침내 나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어요. 포기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것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나는 이 편지가 내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보냈다. 재범이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보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바란다. 마침내 며칠 후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보냈더니 마침내 전화해서 화영아, 나 여기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자 내 가슴은 조여드는 것 같았다. 당신은 화가 나야 마땅하지만 저는 출장을 갔던 지방 도시에서만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카페에 있는 동안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어요. 저는 일정이 너무 바빠서 서울에 오기 전에 본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할 예정이었던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고는 지붕 공사 중에 일어났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누출. 저는 그것을 알아내려고 온 시간을 보냈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휴대전화와 그 장면을 잃어버렸습니다. 긴급 상황이라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네, 이 지역에는 휴대폰 매장이 없습니다. 다시 만드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귀하의 연락처 정보를 모르므로 연락을 드릴 수 없습니다. 메시지를 받고 전화드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나에게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며칠 동안의 불안과 우울함이 사라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라져버립니다. 당신이 나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매우 걱정됩니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했어요. 나는 전화를 들고 있어요. 걱정은 되었지만 기뻤습니다. 한편 너무 긴장해서 부끄럽네요. 내가 슬픈 걸 알면 어쩌지? 나는 그것을 원하지만 내 감정을 숨겨야 해요. 완전히 불필요하다. 그의 설명을 듣고 나서 나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상황을 이해합니다. 저는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어요. 마지막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나를 잊지 않고 연락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사실 저는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재범 씨, 오랜 시간. 나는 침묵했다. 그 침묵은 어색했다. 나는 말이 많지 않지만 많이 말한다. 그는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정말 당신을 걱정해요. 저는 이번 주에 서울에 갈 계획인데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걱정된다. 아니, 인정했어요. 대답하고 웃은 뒤 나는 다시 나갔다. 올바른 연결은 우리가 운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그들은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계의 전원을 꺼두어도 여전히 그 느낌이 납니다. 나는 멍하니 있다가 창밖을 바라보며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보니 태양이 나오고 비도 그쳤습니다. 아름다운 해변. 내 마음은 아직 맑습니다. 저는 한동안 슬프고 걱정했습니다. 흥분의 쇠퇴와 회복. 나에게는 기분 변화가 심한 날이기도 하다. 이상하긴 하지만 나쁘지는 않아요. 오랜만에 그날 밤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주에는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회의는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기대의 심장. 남편이 떠난 후로 이렇게 설레는 건 처음이에요. 오늘은 일기에 내 감정을 적었습니다. 내가 썼어요. 전환점이 이미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걸까? 귀중한 분실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점점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우리의 관계를 더 오래 지속시키는 한 가지. 나는 그날이 오면 행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완벽히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화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옷을 볼 때면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바라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다시 그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 얼굴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재범 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커피숍까지 걸어가다. 매우 가볍습니다. 저는 커피숍에 들어서자마자 멀리서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깔끔한 차림새의 날씬한 체형이었다. 나는 그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귀엽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퍼지기를 기다렸나요? 저는 늦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혹감은 금세 사라질 것이다. 통영에서 우리가 했던 말은 사라졌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서울에서의 일정을 검토했다.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그의 따뜻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나는 중독되었다. 한 잔의 커피로 시작하세요. 회의의 목적은 저녁 식사였고, 우리는 계속해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과 그의 아내의 추억, 우리가 걸어온 길, 우리의 상처와 서로의 상처, 그리고 서로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던 순간들.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영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마치 오랜 친구인 것처럼 편하네요. 오랫동안 외로운 마음이었는데 그의 말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나에게도 더 따뜻해지네요. 식사를 마치고 나니 한강에 갔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귀중한 선물이네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고 우리는 강둑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지만 떠났다. 아무것도 없어서 어색해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이후로 우리는 매주 주말마다 서울에서 만납니다. 저는 가끔 통영과 서울을 오가곤 했고 그도 가끔 통영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한두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야채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야채를 자르고 있을 때 그의 손이 갑자기 내 손 위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동안 시간이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드는 듯했습니다. 그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화영, 비록 새로운 일이지만 그것은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고백이었고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내 심장은 쿵쾅거리고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에 대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고 재범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고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혼자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로 걸어오는 내 발걸음은 떨렸다. 이상하고 매혹적이다. 그의 따뜻한 손이 내 손과 그의 얼굴을 만지고 내가 쓰다듬을 때 내 가슴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녹았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AGA 데이터를 완료했습니다. 당시 저는 아직 어렸어요. 그의 숨결이 내 귀에 들려왔고 마치 연인처럼 서로에게 주의를 끌었다. 만질 때마다 불편함을 느껴요. 우리의 입술이 만난 순간은 생명으로 가득 찬 순간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나는 창문으로 달빛이 비치는 것을 느꼈고 우리가 서로의 눈을 바라보자 그 빛이 우리의 모습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그 방은 우리가 속삭이는 사랑의 말과 나누는 미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둘만의 특별한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단결을 향한 여정 전체를 공유하는 순간입니다. 아침이었고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너무 행복했다. 대범 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저는 심장이 뛰는 소리와 호흡하는 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름다운 음악처럼 나는 알았습니다. 이 행복은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잘 잤으면 좋겠다. 눈은 그 목소리에 맞춰 돌아섰고 아침 햇살 속에서 그 목소리가 자라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어젯밤보다 더 나빠 보였다. 얼마나 멋진지요. 그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것을 보며 나는 편안함을 느꼈다. 울 것 같아요. 재범은 그 아이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로 갔습니다. 통영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다른 곳으로 이관되자 저는 동료들에게 인계하고 서울의 작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매일 당신을 보고 싶어서 열어봤어요. 물결표처럼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의 일상이 바뀌었고 저는 그것이 매우 기쁩니다. 도시로 돌아온 후 우리는 함께 출발했습니다. 주말에는 전시회나 공연을 보러 가요. 그 후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차를 타고 교회에 가기도 해요.
나는 그와 함께 떠났다. 좋은 순간. 사소한 대화에서도 그걸 볼 수 있어요. 따뜻한.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이야기들을 봅니다.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꿈을 포함한 모든 것. 중요한 토론. 그와 단둘이 있을 때는 느낄 수 없는 삶의 감각. 저는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봅니다. 인생의 새롭고 더 깊은 장. 성장하면서 확장됩니다. 그것은 사랑이지만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어요. 재범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한 선물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 아들과도 논의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제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선택했습니다. 이건 내 결정이니까 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그 주제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나는 항상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한다. 나는 그것을 보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아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웹사이트. 오랜만에 어머니 집에 초대했어요. 아들이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 특히 미식가들은 이것이 눈길을 끌기 때문에 이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만든 이 요리를 아들이 좋아했어요. 나는 만족감을 느낀다. 식사 후 나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나는 현우의 물을 마시면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에게 할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 재범 씨와 음성을 통한 관계에 대하여 나는 이야기했다. 통영에서의 첫 만남 이후 현재 교과서와 다음 회의. 아들은 자신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표정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굳어진 것 같아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부끄럽네요. 믿을 수 없게도 그는 눈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부재의 표현. 나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두 아들 중에 외동아들이었는데 제가 설명하려고 하자 아들은 차갑게 대했습니다. 저는 인간관계가 쉽지 않아요. 저는 그걸 할 수 없어요. 나는 황무한 공간에서 깨어났다. 소녀는 방 안을 돌아다녔다. 나는 깜짝 놀랐고 눈이 떨렸고 얼굴은 내가 본 것 때문에 점점 더 붉어졌고 결국 나는 항복했습니다. 제 감정이 폭발해서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 선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그거예요. 내 마음. 아마도 제 아들이 나에게 말했을 때 예상했던 반응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직접 들었을 때 슬펐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남편을 배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버지를 대신할 사람이 있을까? 현우를 대신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내가 아버지를 잊었는지 모르겠다. 아니요. 제가 여성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언제나 그의 어머니일 것이다. 나는 사람이 있다고 믿는다.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리움과 외로움을 느낀다. 제 아들은 저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에 계속 반대합니다. 아니, 당신이 외로우면 나도 더 외로울 거야. 나는 종종 당신을 보겠지만 다른 남자들, 특히 그는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이상하게도 아들의 말은 전혀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는 상심했지만 내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혼자가 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매일 밤 느끼는 외로움, 그리고 저는 재범 씨와 함께 계속해서 그것을 알아갔습니다. 행복해라 현우. 내 엄마도 행복할 거라고 했잖아. 아버지는 어머니의 행복을 바랄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아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마침내 그는 불편함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문을 찼다. 내가 밖으로 나가자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가 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후에 저는 직장을 그만두었고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프다. 재범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채팅하자. 나는 그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고
그는 나를 꼭 껴안았습니다. 저는 경험이 있다고 말했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좀 더 기다리라고 말해 나를 위로했다. 일주일 후에 아들이 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죄송합니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고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그 짧은 메시지 때문에 울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려고 노력해보세요. 나는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다. 비록 작은 발걸음일지라도 그것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들과의 갈등이 있은 지 몇 달 후였다. 처음에는 우리는 단체였습니다. 재범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들의 등산 취미를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구하는 것을 좋아해서 외출합니다. 먼저 경기도를 같이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아들이 마치 강요당하듯이 나를 쫓아오는 모습이 점점 더 정상화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어느 날 저녁 재범 씨로부터 작은 상자를 받았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상자를 열고 그것을 열었다. 부드러우면서도 매력적인 반지. 화려하지는 않지만 뭔가는 있죠. 저는 그것에 제 진심을 담았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자. 과영아, 제 마음이 너무 감정적일 때 즐거운 시간을 선물해 주시겠어요? 이런 날이 다시 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를 그의 동반자로 삼고 싶어 했지만 나는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아들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 관계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재범 씨는 내가 그러지 못하자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그의 아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서 정식으로 허락을 구했을 때 나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당신을 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그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동의해요. 우리는 다음 주말에 아들을 데리고 여행을 갈 계획입니다. 아들의 첫 만남에 나는 불편함을 감출 수 없었지만 재범 선생님은 정중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이에요. 오늘 공식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견우 씨, 저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고개를 숙이시오. 나는 숟가락으로 커피를 계속 마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당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씨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넣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서 그 안에 나의 젊은 시절과 남편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마침내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열어보니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재범 씨. 저는 그 질문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고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마침내 고개를 숙였다. 나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또한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마침내 두 사람은 모두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조용히 약혼식을 치렀습니다. 큰 이벤트는 필요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것은 단지 가까운 친구들의 만남이었을 뿐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곳. 약혼한 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약혼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결혼식을 위해 드레스를 입었어요. 드레스는 아니지만 우아하고 깔끔해요. 분필색, 점프수트예요. 재범 씨는 옷을 깔끔하게 입었습니다. 그는 의상을 입고 나타났다. 그의 눈에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다. 제 아들이 결혼식에 참석할 것 같아요. 걱정했는데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오셨어요. 일찍 도착했지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진실은 당신이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딸, 사위, 아들은 중간에 간소한 약혼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의식은 반복적이며 별도의 의식은 없습니다. CC 정원의 첫 번째 지점. 지불했습니다. 장소 및 정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의미 있는 결혼식보다 더 낫습니다. 재범이가 나를 꼭 안아줘야 해. 반지를 거기에 넣어요. 그리고 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겠다고 약속해요. 입어보세요. 떨립니다. 반지를 끼다. 갑자기 눈물이 흘렀다. 눈물은 작은 정원에 모아져 있다. 우리 가족은 박수를 쳤고 아들도 가볍게 박수를 쳤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지만 여전히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아직 문을 열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 소유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출발을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손을 잡을 때 이것이 생명의 셈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누군가와의 늦은 사랑 같은 것일 수도 있겠다.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혼 후 어느 봄날, 파티는 계속됩니다. 처음엔 재범이 딸들과 어색했지만 아들은 점점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을 새로운 가족과 함께 보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정말 특별하죠.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재범이의 큰딸이 우리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된 와인으로 잔을 들어 올립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어색했지만 점점 친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범 씨와 저는 서로 둘러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쥐었을 때 아들의 표정도 또렷했습니다.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나는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자. 그날 저녁에는 모든 것이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이 떠난 후 나는 정원에 있는 벤치에 앉았다. 별들, 나는 인생의 황금기를 돌아본다. 봄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다. 나는 이 기쁨에 감사한다. 그것을 간직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저는 결혼 생활 초기에 재범과 결혼했습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 있었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낀다. 저는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다시 저만의 공간을 찾고 싶습니다. 공유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어색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편안해요. 매봄씨. 천천히 하세요. 따뜻함을 기다리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너에게 보냈어 사람이 있는 일상. 정말 다른 느낌이네요. 냉장고에는 항상 두 사람의 목을 채울 만큼의 음식이 들어 있습니다. 거실에는 두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테이블에는 책과 변기 2개가 있습니다. 이빨은 이런 작은 방법으로 서로 옆에 배치됩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낸 좋은 시간은 나를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준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2잔을 마신다.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함께 아침을 먹읍시다. 재범이는 출근 전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환영하는 일상. 나는 이런 평범한 순간을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화영아, 오늘 밤 선물로 준비할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재범 씨의 작은 걱정이 나를 감동시켰습니다. 더 덥죠. 그는 자주 요리를 한다. 처음은 아니었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모양이 나쁘거나 양념이 제대로 되지 않은 요리입니다. 나는 아름답지 않더라도 내 마음은 충분해. 나는 한 사람을 위한 식탁을 차렸다. 함께 앉아서 TV를 보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혼자일 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때로는 TV를 켜도 소음이 계속 발생합니다. 감정. 그게 전부였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작업해서 함께 보고 이야기하고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쇼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범 씨가 시도해보세요. 나는 그에게 연락하여 내 관심사를 알려주었습니다. 거래 프로세스. 주말에 산책을 하는 것은 좋은 경험입니다. 그리고 전시회에도 참석했어요. 저는 조용한 시간을 보내며 음악을 듣는 것도 좋아하고 가끔은 집에서 책을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아들도 제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것도 특별히 하지 않자. 우리 관계에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처음에는 받아들였어요. 나는 매우 수줍음이 많았지만 점차 제 범위와 비슷해졌습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 집에 와서 당신에게 경의를 표하곤 합니다. 같이 놀고 식사도 해보세요. 저는 그런 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 재범 씨는 선언했다. 나는 외롭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을 만났을 때 당신의 말은 다시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울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새로운 봄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내 사랑이지만 그 이상입니다. 깊고 맑은 사랑은 그런 것이다. 저희는 종종 통영에 가는데 처음 만난 사람과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우연히 손을 잡고 해변을 걷던 어느 날, 만약 그날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면 바다를 따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식당에 가지 않았다면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비슷한. 저는 이혼한 지 3년이 되었어요. 지금의 내 삶은 혼자 사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생각은 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눈 깜짝할 새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 위해 남편의 상사와 함께 이곳에 왔습니다. 운명이었으니까 더욱 특별하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더 이상 그런 시선에 상처받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외롭고 힘든 내 인생에도 다시 꽃이 피네. 지금도 한 사람을 위해서 혹시 그리운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내 마음을 만지지 말아주세요. 62세 이후의 새로운 삶. 제가 시작한 일이에요. 이 사랑은 인생의 후반에 찾아오지만 그래서 인생은 더욱 소중하고 귀한 사랑입니다. 그들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네, 제 말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당신도 지금 외로울 것 같아요. 무엇이 당신을 막고 있나요? 그렇다면 마음을 닫지 마세요. 새로운 관계가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잊지 마세요. 거기 가보셨나요? 왜냐하면 나는 그 관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봄이 올지도 몰라요. 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전달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기쁨과 위로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서 더욱 멋진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이는 콘텐츠 제작의 원동력이 되었으므로 저희의 성장을 도와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을 댓글 섹션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제 인생의 후반부, 즉 지혜에 관한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